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오션 종가를 마감을 해줬는데, 지금 구간에서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확인이 되시죠? 외국인은 팔고 있으면서 개인들은 이렇게 사고 있는 상황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하나오션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기회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엔요, 고수들이 하나오션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지금 기사가 언제 나온 겁니까? 바로 어제 나온 내용의 기사입니다. 어제 나왔으면서 또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업종 주목하는 초고수들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매수라고 해서 주식 초고수는 지금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오션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쭉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엔 사실상 지금 기회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패턴 흐름상 놓고 봤을 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신용매매를 써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고 계신다라는 소리예요. 이 부분을 한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줄줄줄줄 흐를 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는 어떤 공포에 오히려 매수하는 이런 판단을 내리신다라고 해도, 신용을 써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한번 털렸을 때 여러분들이 도무지 감당이 할 수 없는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최대 매물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지라인을 형성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여기는 다들 보고 있는 지지선이거든요. 지금 여기 빨간색 선으로 있는 오늘의 종가, 이 구간이 누구나 다 보고 있는 지지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쭉 쥐어짜듯이 한번 내려갈 것까지 생각을 해줘야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 있면은 여기서 지지라인이 왔네? 많은 사람들이 지지라인이라고 생각해서 많이 매수를 해줬네 라는 관점에서 여기서 돌려 올려서 살려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지지라인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해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한 번 더 떨어질 것까지 생각하면서 매수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좀 한번 짚어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일단 제가 요 하나오션의 차트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이런 종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한번 상승했던 구간의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구간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돌아서 올라갔던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해주는 종목들 중에는 딱 절반 라인을 지켜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번 털고 올린 다음에 전고점 부근을 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쌍바닥을 찍어주고 다시 통통통 튀어서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승을 이렇게 해주다가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어디서 절반 라인에서 딱 지지를 두 번 연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이 잘 찍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DS투자증권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보시다시피 연말 고수익 선박 비중 확대 기대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왔어서 목표가가 12만 원으로 한번 DS투자증권에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잘 반영돼서 분기보고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핵심 배경에는 고선가 물량이 이제 잡힌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좀 어필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표가 정리되어 있어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2025년도,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마이너스 영업이익이었던 게 흑자 전환되고 나서 폭발적으로 예상치가 증가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차세대 쇠빙연구선 사업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으로 이제 기사 내용도 나와 있는데, 보시다시피 하나오션이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쇠빙연구선 건조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1일 선정됐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하나오션이 지금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 중에 있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눌리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공포에 여러분들 뭐라고 하라고 하죠?
공포에 매수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공포에 매수하면서 기회 구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성델타테크처럼 상승을 하다가 딱 절반 라인 구간에서 저번에도 한번 반등이 좀 나와줬었는데요. 반등이 나와줬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척하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때는 산업은행의 블록딜 내용의 이슈가 나왔었고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지금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간까지 한번 어떤 구간이요? 65,000원 구간까지 열어놓고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찍고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다시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봉 흐름상으로도 놓고 보셨을 때는, 길게 놓고 봤을 때도 사실 굉장히 아직도 바닥에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발바닥까지는 아니지만 한 무릎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불리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좀 무섭게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좀 터졌었죠. 상승세가 슈퍼사이클입니다 하고 나왔는데 슈퍼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 해산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흐름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한번 좀 짚어드렸었는데, 앞전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좀 많이 받았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의 저항을 지금 쉽게 돌파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도 조금 하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다음번 구간까지 밀릴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기회 구간으로 잡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딱 이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나와줄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세력이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그냥 바로 올려버리면 사실상 신용 좋은 꼴만 하게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으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번 우리가 이런 구간까지 빠질 것까지 생각해서 분할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와준다라고 하면, 이 65,000원 가격까지를 한번 와준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땐 사실상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보통 하죠? 3825, 618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3825, 618. 이게 뭐냐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상승분의 38.2% 정도를 반납하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고, 그리고 이제 상승분의 절반 정도 반납하는 주식이 그 다음으로 좋은 주식이고, 61.8%를 반납하는 주식은 보내줘야 될 주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상승했던 것에 대해서 반납을 이 정도 하고 지금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빙기적거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요 절반도 반납을 안 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50%에서 지지를 받고 가는 케이스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 이동평균선인 241선까지 딸려 올라오는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만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한번 툭 털어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오션 이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의 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6월 26일 날 나왔던 기사에 대통령실 트럼프 한국과 조선 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고, 보시다시피 위성락 트럼프와 나토소 잠깐 대화, 조선 협력에 많은 관심 보여 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월 말에 양국의 이제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가 약간 진전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런 구간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은 되겠다라고 한번 짚어드리면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찍혀 있는데, 프로그램 순매도도 좀 찍혀 있는데 외국인이 아직도 들고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좀 들고 있는 하나오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릴 건데, 3,700 이게 좀 확인이 되시나요, 여러분? 글씨가 좀 작아서. 외국인 보유 수량이 얼마로 나오냐면은 3,743만 주라고 지금 확인이 되시죠? 3,743만 주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통 주식이 굉장히 적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유통 주식 수가 얼마라고 지금 나와 있나요? 유통 비율이 33.6%라고 나와 있죠? 한번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시면은 주식 수가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적어 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3억 600만 주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통 비율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0.336 해주시고, 그러면 1억 200만 주 정도가 이제 유통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수치를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이 아까 전에 얼마 들고 있다라고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3,743만 주 정도, 대략적으로 37% 가까이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외국인이 아직도 37%씩이나 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입장에선 다시 한번 여기서 털어내서 많은 분들의 물량을 빼앗은 다음에 수익을 주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더 고점에서 분명히 덤핑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이고요. 앞전에 사실 많은 종목들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대략적으로 절반 구간까지는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줬던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본격적으로 출발한 구간에 절반 정도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상승을 좀 해줬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죠. 에코프로 한번 보시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상승을 하다가 상승이 나왔을 때 상승의 절반 구간에서 어떤 절반 구간?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의 딱 절반 구간인 허리라인에서 반등을 한번 해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예상될 수 있는 구간에서 절반 구간에서 반등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 보니까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하나오션은 지금 사실상 조선업 행정명령까지 내가면서 미국에서 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아서 한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오스탈 관련해서 지분인수 문제없다라고 미국 측에서도 분명하게도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스탈 지분 인수를 1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좋은 호재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전에 털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보시면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을 받으면서 이번에 사실 올라왔던 테마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테마가 올라왔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테마가 돌아주면서 원래 원조는 뭐였죠? 방산, 조선, 원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딱 대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조선, 방산, 원전이라고도 하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오른 자리여서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개인분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일단 짚어드리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언제든지 이런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엔 다시 사이클이 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원전이 조금 주목받던 상황에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여기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랑 지주사 테마까지 같이 난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급 같은 경우에 조선이 다시 끌어올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한번 털어주고 많은 분들한테 손절매 물량을 유도한 다음에 상승시켜야지만이 더 큰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흐름 상으로도 사실 아직까지 뭐 추세가 꺾인 상황은 아니고요. 한번 지금 털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7월이잖아요 이게 7월이기 때문에 이 꼬리를 한번 잡으러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눌렸다 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기간값은 모르겠지만 한번 털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무섭게 올라가는 하나오션인데 만약에 내가 돌파 타점으로 잡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이번에 한번 털고 나면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또 있는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시작됐었던 하나오션이다 보니까요. 내가 돌파 타점으로 잡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파를 해줄 때 프로그램이 시원시원하게 매수를 좀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올라갈 때 5일선을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갔었던 하나오션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려면 돌파가 시원하게 나와주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터져주고 그때 내가 들어가서 5일선이 깨지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다. 지금 최근에 하나그룹주가 전체적으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한화 시스템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드디어 21선이 깨지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이 오늘은 많이 움직였어요.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주 이게 사실상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수가 많이 올라온 시장이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맨 처음에는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올라가면서 조방원이 딱 버티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대형주들이 딱 치고 올라가 준 다음에는 이제 점점 시가총액이 점점 내려가면서 천억 단위까지도 한번 상승이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날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줬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4,400억짜리 이런 식으로 좀 점점 시가총액이 낮아지는 구간까지 사이클이 한번 돌고 나면은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대형주들 위주의 장세가 또 펼쳐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유심히 보셨으면 하는 테마는 뭐냐면요.
바로 카카오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겠다. 카카오도 사실상 많이 내려온 구간에서 유의미한 거래 대금이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수가 밀리는 게 여러분 이게 깊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있는 갭을 한번 오늘 메꾸는 것처럼 해서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한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21선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상승하면서 3,300포인트를 향해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상승 각도가 굉장히 날카로운데 한번 조정을 준다라고 해도 깊게 조정을 주지가 않을 거고요. 지금 신규 개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아직까지 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지? 라고 지금 막 인식한 구간이에요. 지금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이게 지금 증시가 많이 올라온 자리인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언제 많이 이렇게 올랐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조정 주면 그 매수세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한번 조정을 주면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시장에 돈을 풀고 있죠. 시장에 돈을 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지금 시장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이게 기대감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시행되고 나면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는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이 갑자기 왜 나오죠? 주식시장에 남북 경협이 미치는 영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게도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나라가 남북이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선 여기가 지금 휴전 상태이다 보니까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발동이 됐던 건데, 만약에 남과 북이 화합의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코리아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푸는, 지금 시장에 돈을 풀고 있는 이런 상황과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증시를 한번 3,300포인트까지는 최소 트라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000 시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4,000 시대, 5,000 시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에서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섹터를 잘 골라서 종목들을 노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남북 경협 관련한 이야기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신석재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일신석재 말고도 남북 경협 관련주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 상승하면서 이 상승 캔들의 딱 절반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조금 연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얘기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금 좀 지지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트라이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 얘뿐만이 아니라 뭐 아난티 같은 종목도 있죠. 아난티 같은 종목도 이건 추세가 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승한 다음에 딱 절반 구간에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대장으로 갔던 거는 좋은 사람들 같은 게 사실 대장으로 갔었죠. 꽤나 많이 올라온 자리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지금 새롭게 편입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테마와, 그리고 이제 대북주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면서, 요건 단기 매매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중장기적인 매매로 하나오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까지, 어떤 구간까지 65,000원 구간까지는 우리가 조금 열어두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여기서 딱 65,000원 딱 찍고 바로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다 보니까, 65,000원에 못 미치게도 충분히 내려갔다가 여기서 1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한번 잡아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 한호가에 몰빵 치고 한호가에 던지고 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두서없이 하나오션 관련한 영상을 찍어봤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오션 영상을 좀 찍어 드릴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는 기회라고 한 번씩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